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교사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포구가 LH 한국토지공사와 협력해 서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나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여수시가 2022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20일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장시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노동자들에겐 폭염이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의 한 주택 공사 현장.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아래 건설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아, 뜨거워. 와, 살 다 타겠다. 100여 명이 일하는 이 현장에서 쉴 수 있는 곳은 그늘막 텐트 하나뿐입니다. 식사도 잠깐의 휴식도 모두 여기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형 건설사의 공사 현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휴식용 컨테이너가 있긴 하지만 작업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대부분 노동자들은 간이 쉼터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150명이 현실적으로 다 한 그 공간에서 쉬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 작은 회사들은 완전 열악한 수준으로 진짜 한여름에 이 폭염 속에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할 정도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1시간 중 10분 이상 쉬고 무더위가 극심할 땐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정부 지침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 5개 작업에 대한 작업 지침이나 규칙들이 마련이 되고는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들은 10%도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지만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0%.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건설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교사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였는데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CCTV에 담긴 충격적인 장면을 보다가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마에 둥그렇고 커다란 멍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는 긴 상처 2줄이 보입니다. 팔에는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도 있습니다. 이제 갓 20개월이 된 김모양의 모습입니다. 지난 3월부터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 딸을 보낸 김양의 부모는 최근 아이의 몸에서 심상치 않은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부쩍 힘도 없고 축 처져 있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더니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교사 한 명이 딸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이 책과 숟가락 등으로 때리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던 교사가 말리기는커녕 함께 폭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경찰하고 시청 직원하고 대동해서 CCTV 확인 결과 담당 교육교사가 딸을 수저와 책으로 머리를 구타를 하더라고요. 이주 여성인 김양의 어머니는 CCTV를 보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 119에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어린이집 측은 김양이 미끄럼틀을 타다가 친구와 부딪혀서 상처가 난 것이라며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을 지도하려고 한 상황에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이제 발생했다고 하니까. 김양의 부모는 딸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한편 어린이집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CCTV를 토대로 학대 사례가 더 있는지 분석하고 있으며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교사 분리 조치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LH 한국토지공사와 협력해 서봄하우스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서봄하우스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내가 살던 지역에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포구에서 LH 한국토지공사와 협력해 서범하우스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2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1340호에 따른 매입 임대주택 소득 자산 기준에 적합하며 마포형 케어 안심주택에서 제공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8일간 접수받습니다. 구비 서류를 작성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모집 공고 및 구비 서류는 마포구청 누리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물놀이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구룡근린공원에서 제3회 상암동 통통통 물통통 마을 축제가 진행됐는데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더위를 날려보내고 웃음꽃도 핀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상암동 구룡근린공원에서 제3회 상암동 통통통 물통통 마을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찾아온 이번 축제는 워터슬라이드와 수영장, 물총놀이가 진행되는 물놀이존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등으로 이루어진 게임존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판매 장터 및 먹거리 장터로 운영된 패밀리존, 아나바다존 등은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포구는 모든 주민이 소통하는 통통통 물통통 축제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마포의 대표적인 축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미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인 나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나노 반도체 부품 소재 실증평가원을 설립하고 나노 반도체 산업을 대전의 새로운 핵심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민선 8기 대전시의 강한 추진 의지와 대전의 강점인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대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나노 반도체 종합연구원을 대전에 설립,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전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나노 반도체 부품 소재 실증평가원 설립을 추진해 기업을 지원하고 나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유치는 물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나노 종합기술원, ETRI 등 출연연을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 역량 강화와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확대하고 대전형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나노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 대덕 특구의 출연연하고 대학 등 최고 기술력, 특히 우리 사실상 지역에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학도 지원하면서 이 나노 반도체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지역 대학이 함께하는 시스템도 좀 갖춰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나노 반도체 산업을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성과를 통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어떤 경쟁력과 나아가서 대전의 그 경제를 위해서도 좀 빠르게 진척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구직 활동 중단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전시가 청년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10월 17일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기수별로 11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40시간 중 32시간 이상을 참여한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인센티브 20만 원이 지원되고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 촉진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검색해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전시 일자리 지원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또는 대전 일자리 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전략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경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약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구시가 방역태세 정비에 나섰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향후 전망,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 전략 주제 발표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전략 공유와 분야별 감염병 대응 방안 등의 지정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또 지역 방역, 의료 대응 인력들과의 자유 토론으로 도출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전략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 트리엔날레가 진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에서 강원 트리엔날레 평창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강원 트리엔날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 레거시 사업으로 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 재생의 의미를 담은 3년 주기 순회역 시각예술 행사인데요. 올해부터 3년 동안 평창에서 예술의 고원, 평창이라는 대주제 아래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심재국 평창군수, 김필국 강원문화재단 대표, 김도영 평창문화도시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지희 강원 트리엔날레 운영실장의 트리엔날레 소개와 차재 예술감독의 강원작가 트리엔날레 2022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전시의 현장성을 실시간으로 담아내고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문을 연 강원 트리엔날레 평창사무소에서는 향후 예술감독과 큐레이터, 코디네이터 등이 상주하며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레거시 사업인 강원 트리엔날레를 평창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며 강원 트리엔날레를 통해 평창의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욱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 평창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6차 산업화 활성화와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 실무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번 교육은 가공 창업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기초적 기틀을 마련하는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는데요. 7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9회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으로 운영되며 관내 주민 25명이 참가합니다. 한편 농산물 가공 창업 실무 교육은 2009년부터 매년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돼 왔으며 수료생 가운데 농산물 가공 창업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가공 지원실을 이용한 가공 제품 컨설팅 및 제품 공동개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2022년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 사업 화장품 분야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 사업은 협업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데이터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지원과 고객 리뷰 데이터 분석, 안정성 관리 등과 함께 각 참여 기업의 수준에 맞춘 개별 스마트 공장 구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충북의 화장품 분야 제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사료 원료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3차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근 사료 원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지원 사업은 신규 사료 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축산 농가와 법인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 농가는 농가 사료 구매 자금 선정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포항시에서 4일간 치러졌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위해 땀을 흘린 선수들의 열정과 함께 300만 도민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됐는데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경북 도민체육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희망빛 날의 포항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3개 시군 약 1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선수들은 육상 등 29개 종목의 경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회 개막전에는 포항 호미곶과 경주 토암산에서 각각 채화된 성화가 해상봉송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관광지를 순회하며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봉송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성화봉송 특별 행사에서는 각 봉송 구간을 거친 두 성화가 포항 운하 산책로에서 합류해 형산강 전야제 행사장에 안치됐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장애인의 휠체어 주자봉송을 돕기도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선수단 입장과 대회기 개양, 선수 및 심판 선서 등이 진행됐으며 여러 내빈들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성화 점화, 드론 라이트 및 멀티미디어 쇼, 인기 가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대회를 맞아 다양한 축제 및 문화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메타버스 체험관 등을 운영했으며 대회와 연계한 각종 해양 레저 스포츠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선도도시 및 해양 문화 관광도시 포항의 면모를 가감없이 알렸습니다.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포항경주공항은 새로운 이름으로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포항경주공항이 더욱 활기를 띠며 포항이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포항 경주공항 명칭 변경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장들은 이번 명칭 변경이 지역 간 협력 발전의 상징적 사례가 되도록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포항과 경주 양도시는 국토부의 포항 경주공항 명칭 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올해 2월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는 포항 경주공항 명칭 변경을 결정했고 이후 절차를 거쳐 7월 14일부터 변경된 명칭을 정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관련 기관과 함께 포항 경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 노선 증편은 물론 공항과 경주 보문 간 직통 버스를 개통하고 관광객을 위한 여러 가지 할인 프로모션과 인센티브 지원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SNS와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2025년 개항하는 울릉공항과의 연계 등 장기적 과제를 지속 발굴하며 포항 경주공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한국전력의 전기설비공사 협력 업체들이 불법 재하도급을 자행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업체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하도급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담양 지역의 전신주 고압 관리를 해오고 있는 담양의 한 전기공사 업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2020년 말 약 60억 원에 달하는 2년치 계약을 따낸 고흥의 전기공사 업체 대신 실제 공사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입찰을 따낸 고흥 지역 업체가 도급액의 약 30%인 18억 원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담양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현장 사무실을 현장 책임자가 있죠. 된 후에 여기를 차리신 거네요. 그런 셈이죠. 건설노조는 해당 업체를 비롯해 광주 전남의 한전의 전기설비공사 협력 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비율이 약 6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은 분기마다 전기설비 회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체크를 해봤더니 불법 하도급 의심 사례는 없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 1m 깊이 싱크홀이 생기면서 안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도시철도건설본부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의 인도 일부분이 푹 꺼져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던 트럭 한 대가 싱크홀에 빠지면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래하고 흙이 씻겨 내려갔다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도에 차가 빠져서 다행이지 사람이 만약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빠졌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광주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공사 현장의 토사가 집중호우로 인해 쓸려나가면서 구멍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고 상습 침수가 벌어지는 저지대였지만 토사 유실에 대비하지 않은 겁니다. 물이 좀 쏠리더라고요. 지대가 잦아서 집중호우로 물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좀 공국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생길 줄 알면 되게 좋겠는데 좀. 싱크홀 발생 원인을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면서 허술한 공사 현장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면 안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실으라고 매장에서. 담양군이 주민들에게 미납된 수도요금 3억 4천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수도 검침원들의 근무 태만 문제가 드러났었는데 주민들의 수도요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양군 주민들이 미납된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건 지난달 20일. 담양군청 소속 수도검침원 5명이 직접 수도검침을 가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량을 기록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도검침원들의 문제는 근무 태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도검침원이 수도요금을 자신에게 납부하면 된다며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밀렸던 거를 와서 부분이 내라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했는데 그냥 계좌이체를 시켜달라 해서 그냥 계좌이체 시켜주고 이런 거였어. 30얼마 막 20얼마 그랬어요. 담양군은 해당 검침원을 배임 횡령죄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착복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동이체 안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은행에 가서 이렇게 납부하시기 좀 어렵다든가 뭐 시간이 안 되신 분들도 그렇게 있으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해임이 됐습니다. 앞서 담양군은 1954가구에게 미납된 수도요금이 있다며 3억 4천만 원 상당의 수도요금을 청구했습니다. 담양군청 수도검침원들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민들에게 수십만 원씩의 수도요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을 반려하면서 아까운 시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여수시가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반려한 건 지난 2006년. 최고 3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 10개 동이 들어서면 심각한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울산 우주택지 같은 경우에 15층 그 옆에가 있었죠. 이제 39층 올라오면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 건설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 뒤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사업은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던 업체는 부도 처리됐고 부지는 다른 건설사로 넘어갔습니다. 업체는 사업을 3년 동안 허가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2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업체가, 2심은 여수시가 이겼지만 대법원은 다시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업체는 20년 가까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손해배상액을 265억 원으로 늘려 청구했는데 실제 절충액은 135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백억의 폐수 비용을 배상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강구됩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선고일이 다음 달로 연기된 가운데 여수시 고문 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호를 맡았던 현 정기명 여수시장은 4,950만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명칭까지 바꿔가며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교통망 구축에 정부 예산으로만 9천억 원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민간 사업자에게
프리패스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국가 주도형에서 국가 지원형으로 명칭까지 바꿔가며 복합 쇼핑몰 TF를 꾸린 광주시.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 구상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논란만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상생과 연결을 골자로 생산자와 소상공인, 소비자가 선순환하는 디지털 유통센터 조성에 3천억 원, 복합 쇼핑몰 이용 고객과 시민 편의를 위한 트램 등 교통망 구축에 6천억 원, 정부 예산으로만 9천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교통 영향평가, 이 두 사업 모두 투자에 나선 민간 사업자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광주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프리패스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지렛대 담아서 예산이라는 것을 당장에 우리 예산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접근해 가는 거죠. 출발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점점 그림을 구체화시켜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복합 쇼핑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제시한 트램 건설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정과제라는 타이틀에 기대 자신의 공약을 끼워넣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당선인 시절 도심 수소 트램 설치를 공약했던 강 시장은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에도 트램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광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정작 시민은 빠지고 치적만 쌓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복합 쇼핑 유치 논의들을 한정하면서 그런 중앙정부가 반드시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것을 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서진 정책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집권 여당과의 첫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광주시는 국가지원형 복합 쇼핑몰의 당위성을 설명하기에 바빴고, 예산 문제로 늦춰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 화양 면사무소 낮은 물량장 앞에서 2022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여수시가 주최하고 섬섬여수 옥수수 향토사업단이 주관한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이 지난 16일과 17일 주말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시관과 판매장, 공연과 체험,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섬섬여수 옥수수 홍보에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분이 풍부한 제철 과일을 먹으면 수분 보충과 영양 섭취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은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는 피로회복, 피부 미용 등의 효과가 좋으며 참외는 엽산이 풍부해 임산부에게 좋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